경기도 일산에 아주 특별한 게 있다는데 얼마나 특별한 모습이기에 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사진을 찍을까? 얼마나 오래됐어요? 처음에 무슨 동상 같은 건 줄 알았어요. 밖에 있을 리가 아닌데 공원을 돌아다니잖아요.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동물원에서는 봐봤지 이런 야외에서 처음 보는 거에 대해서 그 정체가 대체 뭐기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나 했더니 이건 거북이? 물가나 바다에 사는 거북이가 왜 도시 한복판 공원에서 이렇게 혼자 돌아다니는 건지? 혹시 공원에서 키우는 거북이인가? 주인은 어디 있을까? 거북이 혹시 주인이세요? 아, 저는 거북이 주인은 아닌데. 거북이 주인 아니세요? 네, 거북이 주인은 저분이세요. 거북이 주인 저예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 거북이 주인입니다. 거북이 주인이라면 나타난 이 사람. 대체 거북이와 공원에 나와서 뭐 하는 걸까? 공원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산책을 좀 시키고 있어요, 지금. 자, 집에 가자. 빨리 가야지. 여기 느려.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냥 가자. 세상에 도심 한복판에 사는 거북이라니? 잠시 후 그 도시 거북이를 들고 한 건물로 들어가는 남자 제작진도 들어가 보는데 따라 들어가 보니 입구에 가득한 거북이들. 심지어 안쪽에는 큰 거북이들이 모여있는 이곳. 여기는 이제 저희가 데리고 있는 이제 육지거북이라는 친구들이고요. 이 육지거북이 친구들 중에서 이 친구, 아까 보셨던 친구는 알다브라 코끼리 육지거북이라는 친구고요. 그리고 저 친구는 철가타 육지거북이, 그리고 저 표범무늬를 가진 친구는 레오파드 육지거북이라는 친구들이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는 이제 많은 육지거북이 더 데리고 있어요. 여기에는 평마다 사육장들이 빼곡하게 진열되어 있었고 이 안에는 다양한 무늬를 가진 크고 작은 거북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거북이들이 있을까? 한 300마리 정도 가까운 그런 육지거북이들을 지금 데리고 있습니다. 세계 각 지역에서 수입해 데려온 육지 거북이들의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 키우기도 하면서 저희가 이 친구들을 이제 좋은 주인한테 분양을 하고 저희는 현재 연 한 24억 정도 되는 매출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육지 거북이들을 키우며 고소득을 내고 있는 최재혁 부자농부. 그가 키우는 거북이는 물가에 사는 거북이와 다른 육지 거북이라는데 보통 이제 동물원에서 육지거북이 좀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그 육지거북이들이 이제 요즘엔 좀 대중화가 돼서 많은 분들이 이제 찾고 계신데요. 육지거북이 매력이라고 하면은 느릿느릿하면서 굉장히 순하고,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수명이 굉장히 길다는 거죠. 총 수명이 한 100년에서 120년 정도 되는데 육지거북이는 이제 수명이 넉넉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걱정은 그래도 좀 그나마 덜하게 되는 거죠. 햄스터의 수명은 2에서 3년, 강아지는 10에서 15년, 고양이도 10에서 15년, 사랑 앵무새의 경우는 17에서 18년. 수명이 짧은 다른 반려동물에 비해 거북이의 수명은 사람과 비슷해서 오랜 시간을 함께할 수 있는 반려동물로 거북이를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하지만 여기에서도 시선을 끄는 육지 거북이들은 따로 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신기할수록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먼저 소개할 육지 거북이는 보시면은 여기 이제 동헤르만이라는 육지거북이라는 친구고요. 이 친구는 이제 보통 지중해 연안에 사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보자분들도 많이 키우시고 굉장히 이제 그 생존력이 강한 친구이기 때문에 폐사율이 좀 많이 낮고요.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이제 부화한 지 한 3개월 정도 된 친구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다 커지면은 요 동헤르만 육지거북이 같은 경우는 성인 손바닥 정도의 사이즈로 자라요. 내가 한 생존력 하긴 하지. 인기가 굉장히 많은 친구가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기가 제일이라는 거북이를 보여주겠다는데 이 친구예요. 이 친구 보시기 어떠세요? 등 껍질이 굉장히 울퉁불퉁하게 생겼네요.
맞아요. 이 물퉁물퉁한 등껍질 때문에 이제 이름이 별거북이라는 친구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친구들이 등이 이제 올록볼록하게 튀어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쫙쫙 퍼진 모습. 이 모습 때문에 지금 이제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인기 많은 친구죠. 올록볼록하면서도 특이한 등껍질의 무늬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별거북이. 그리고 특히나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작게 자라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인기가 있는 이유 중 하나예요. 이 친구가 지금 성체예요. 이 친구는 지금 이제 현재 분양하는 가격이 1,000만 원입니다. 이 육지 거북이의 분양가가 1,000만 원? 왜 그러냐면은 요 별거북이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요 성체까지 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실제로 국내에도 몇 마리가 없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많이 좀 폐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성체가 되고 심지어 이제 알을 낳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번식이 가능한 사이즈가 되면은 사실상 이제 부르기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기 많은 별거북이의 특별한 모습만큼 특이한 모습을 가졌다는 또 다른 육지 거북이. 육지 거북이들을 보시면은 되게 좀 이게 등이 동그랗거나 이제 그런 친구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많이 독특한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이제 반대로 등이 이제 팬케이크처럼 납작한 육지 거북이에요. 보시면은 이제 이 팬케이크 육지 거북이의 특징이라고 보면은 일단은 가장 큰 거는 몸이 납작한 거고요. 이제 천적들이 바위 틈에서 얘를 빼려고 이제 노력을 하다 보면은 얘들이 몸이 얇으니까 금방 잘 빠지잖아요. 그럼 얘들이 스스로 배를 부풀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배가 말랑말랑하게 되는데 위협을 느끼면은 배를 빵빵하게 굴려서 바위 틈에서 쉽게 뺄 수 없게끔. 그리고 특히나 이 친구들의 또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바위 틈을 탈 수 있게끔 팔하고 다리가 꽤 길어요. 다른 육지 거북이랑 다르게. 그러니까 길게 이제 산을 좀 잘 오르고 자기들이 뒤로 넘어져도 쉽게 다시 일으킬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몸이 진화를 하는 형태죠. 팬케이크처럼 납작해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지녔지만 그 어떤 육지 거북이보다 민첩하다는 팬케이크 육지 거북이. 저희 매장에서 이제 가장 비싼 거북이가 있는데 그 친구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장 비싼 거북이?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름은 알비노 체리헤드 레드푼 육지 거북이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분양하는 가격이 1,800만 원이에요. 거북이 한 마리가 1,800만 원? 어떤 특징을 가졌기에 중소형차 한 대 값에 가까운 몸값을 자랑할까? 이제 앞에 보면은 알비노가 붙어요. 왜 알비노가 붙냐면은 이제 보시다시피 눈도 빨갛고 이제 머리도 빨갛고 그리고 요 등은 이제 황금색을 띠는 친구죠. 어두운 무늬가 아예 없는 알비노 특징 때문에 몸값이 어마어마했던가? 체리헤드 레드풀에서 알비노가 나오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나라에는 일단 한 마리, 요 친구 한 마리만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10마리 미만? 그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얘 누가 사요? 네, 사죠. 누가요? 저가요. 당신을 육지 거북 마니아로 인정합니다. 부자농부는 앞서 소개한 신기한 육지 거북이들 외에도 특이하면서도 희귀한 육지 거북이를 키우고 있었다. 잠시 후 거북이들을 뒤로 하고 다른 곳에 온 부자농부. 이곳에도 사육장들이 쭉 진열되어 있고 안에도 역시 거북이들이 가득한데. 아, 여기는 저희 이제 생물도 번식하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분양 나가기 전에 축양하는 이제 저희 축양장입니다. 부자농부는 이곳에서 번식을 시키거나 어린 거북이들을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곳에 오자마자 신선한 채소를 손질하기 시작하는 부자농부. 갑자기 채소는 왜 써는 걸까? 지금 이제 식사 시간이라서 식사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음식을 만들기에 이렇게 많이 준비했을까? 그런데 준비한 채소를 들고 축양장으로 가는 부자농부. 그러더니 열심히 준비한 채소들을 사육장 안에 한 줌 한 줌 조심조심 넣는 모습. 혹시 거북이들하고 나눠 먹는 건가? 제가 먹는 게 아니고 이제 거북이들 먹이는 거예요. 거북이 주려고 채소를 준비했다니? 사실 육지 거북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이런 채소들이라고. 채식만 먹는 초식 동물이에요.
하루에 오전에 좀 넉넉하게 주면은 이 친구들이 먼저 밥을 먹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자러 가요. 자러 갔다가 이제 한 저녁 때쯤 한번 다시 또 일어나서 그때 또 먹이 활동하고 그럼 똥도 싸고 놀고 그런 이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죠. 신선한 채소 배식을 마치면 이제 한 마리 한 마리 꼼꼼한 확인 관리를 할 차례. 부자농부가 요즘 제일 신경 쓰고 있다는 육지 거북이가 있다는데. 이 친구는 이제 호스필드라는 거북인데 이 친구가 이제 암컷이고 이 친구는 수컷이에요. 근데 이번에 얘네들이 교미를 해서 알을 낳았어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사랑으로 키우면 황금알을 낳는다. 거북이는 최소 5년 이상은 자라야 알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알 자체가 귀하다는데. 쉽게 이제 알을 한 개밖에 못 건졌는데 이런 친구들 알. 귀하게 얻은 알인 만큼 잘 부화했으면 좋겠지만 부화 과정 또한 쉬운 게 아니라고. 이제 거북이 같은 경우는 모성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그 알을 낳으면은 바로 그 자리에 떠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 빼가지고 저희가 이제 인큐베이터 안에다가 이렇게 습도를 맞출 수 있는 이런 바닥재를 이용해서 습도를 맞춰주고 온도는 이제 되게 파충류들이 좀 재밌는 게 있어요. 27도 아래면은 암컷, 28도에서 30도 그 정도면 이제 수컷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거북이 같은 경우는 되게 한 6개월 정도의 부화 기간이 있어요. 언제쯤 부화를 하겠다. 그럼 그때 되면은 애들이 이제 알에서 부화를 해요. 그 오차 범위가 한 3, 4일 정도 되고요. 부자농부는 육지 거북이를 국내에서 번식시키기 위해 열심히 연구한 결과 그 수가 조금씩 늘고 있다고. 그런데 거북이들을 둘러보다 심각한 표정을 짓는 부자농부, 무슨 일일까? 이 친구는 보면은 좀 감기 증상이 좀 있어요. 콧물도 나오는 편이고요. 거북이 같은 경우는 따뜻한 나라에 사는 애들인데 온도가 안 맞거나 지금같이 겨울에 좀 습도가 많이 낮을 때는 얘들이 감기 증상이 생겨요. 거북이들이 감기에 걸리면 어떻게 돌봐줄까 지켜보니 통에 물을 담는 부자농부. 그 물통을 가져와 거북이를 꺼내더니 물에 거북이들을 담그기 시작하는데, 육지 거북이들을 물에 담그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통 이제 육지 거북이들이 이제 감기 증상이 있을 때는 이제 코에서 방울이 맺히면서 계속 수분이 빠져나가요. 콧물을 흘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온욕이라는 걸 시켜주는데요. 온욕을 시켜주면은 애들이 이제 요 물 속에 있는 물 같은 것도 섭취를 하고요. 그리고 애들이 자기네들 얼굴도 이제 뭐 묻은 거, 눈곱 같은 것도 자기 스스로 이제 닦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컨디션을 이제 유지를 시켜주는 거죠. 온도로 따지면은 한 28도에서 30도 정도 되는 사이에 그런 물을 하는 건데, 쉽게 생각하시면 손을 담갔을 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딱 미지근한 정도의 그런 온도의 물을 이제 쓰는 거죠. 육지에 사는 거북이지만 감기에 걸렸을 때는 온욕을 통해 부족한 수분을 보충해 집중 케어를 해준다는 부자농부. 부자농부는 어쩌다 특이한 외모를 지닌 희귀 동물에게 빠지게 됐을까? 10살 때 이제 제가 저희 동네에 이제 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 이제 어느 날 이제 이구아나를 사왔어요. 외모도 되게 좀 독특하고 애들이 또 생각보다 또 엄청 싸납지도 않고 되게 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 제 집에 와서 이제 어머니한테 막 쪼른 거죠. 키우고 싶다고. 제가 한참 키울 때 저희 아버지가 18살 때 이제 그때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였어요. 교통사고였고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집안도 되게 많이 힘들어졌고요. 중요도 많이 컸고 일단 무서웠죠. 집안이 하나가 폭삭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냥 난리가 났으니까. 유복하고 행복했던 어린 시절. 하지만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고로 가족들은 흩어지게 됐고 방황까지 했다는 부자농부. 키우던 동물들을 분양하고 군대에 입대했다. 군대에 전역해서 똑같이 뭐 계속 또 키웠죠. 키우다 보니까는 애들 뭐 먹이값도 많이 나가고 동물을 키우고 싶은 거는 점점 많아지고 하니까 차라리 이거를 이제 제 직업으로 하면은 조금 더 제가 마음 편하게 키우고 싶은 동물들을
많이 키울 수 있겠다. 지금 한 12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이제 딱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이제 피자집이나 이런 데 일하는 돈을 또 끌어다 와서 계속 이제 뭐 오전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생물들 분양 관리하고 키우고 번식하고 저녁 때는 나가서 이제 또 일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잡을 하게 된 거죠.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사업 규모가 다 커진 것도 아니고 제가 하루에 한 4시간 내지 한 5시간밖에 못 잤어요. 5시간도 못 잤고요. 계속 일만 했어요.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동물들을 분양받았다는 부자농부. 동물들은 그의 마음을 달래줬던 존재였고 그렇게 동물을 키우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분양을 시작했다.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맨날 공부 안 한다고 너 나중에 뭐 될래? 너 뭐 할 거냐? 그랬는데 이 모습을 지금 봤으면은 어땠을까? 그 생각은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꾸준히 해요. 네. 그러니까 그건 정말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도 아버지의 빈자리가 한없이 아쉽지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는 최재혁 부자농부. 바쁜 일과를 마친 그날 저녁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반겨주는 가족들이 있는 부자농부의 또 다른 마음의 안식처. 저희 어머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아내고요. 안녕하세요. 저 아들 둘이에요. 연년생으로 부자예요, 부자. 아들 부자예요, 아들 부자. 부자농부의 첫째 아들 강유와 태어난 지 이제 2달 정도 된 둘째 아들 강한이까지 화목한 가정을 이룬 부자농부. 그런데 아이와 있는 저건 혹시 진짜 거북이? 집에서도 키우고 이제 뭐 애기들도 같이 이제 있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좀 키우고 있는 거죠, 가족끼리. 부자농부야 본인 좋아서 같이 키운다지만 아내의 입장은 다를 것 같은데. 처음엔 저도 너무 싫어했는데 지금 이제 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자주 보게 됐어요, 저도. 한때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지금은 가정을 이뤄 잘 사는 아들을 보니 행복하다는 어머니. 아, 그때 진짜 딱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요. 진짜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그래도 잘 견뎌냈어요, 애들이 다. 회식 때문에 뭐 아주 많지 않은 날이라든지 이럴 때는 아버지 생각나서 조금 울기도 하고 그랬던 근엄한 이런 아버지는 아니고 그냥 젊은 아빠? 그냥 자기를 아기를 친구처럼 놀아주는 그냥 젊은 아빠 같은 느낌이에요. 아버지와 많은 추억은 없지만 결혼을 하고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보니 매 순간순간이 소중하다고. 뽀뽀? 뽀뽀지. 아이고 잘한다.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뭐든지 하려고 그러고 좀 쉬지 않고 일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뭘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열심히 해가지고 애들 뭐 이제 잘 키워야죠 뭐. 네. 잘 놀아주고 좋은 아빠 돼야죠. 그리고 그가 앞만 보고 달릴 수 있는 것은 소중한 가족이 늘 옆에서 지켜주기 때문이라는 최재혁 부자농부. 다음 날 오늘도 이른 시간부터 거북이들을 돌보느라 여념이 없는 부자농부. 그런데 사육장 안에 무언가를 뿌리는 것 같은데 뭘 뿌리는 걸까? 아, 시원하다. 지금 이 육지거북이라고 하지만은 겨울철에는 습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얘들한테 이제 주기적으로 분무를 해주셔야 돼요. 분무의 주기는 보통 하루에 한 번씩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수치는 이제 가장 좋은 건 40에서 한 60%라고 봐요. 40에서 60%인데 이 땅바닥이 너무 젖으면 안 돼요. 땅바닥이 너무 젖게 되면 애들이 배에 오히려 또 곰팡이 같은 게 필 수가 있거든요. 이 바닥재를 만져봤을 때 너무 젖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건조하지도 않게끔 딱 적당한, 딱 손을 쥐었을 때 살짝 손에 물이 묻어 나오는 정도, 이 정도로만 유지해 주는 게 가장 좋아요. 육지 거북이가 지내는 사육장을 촉촉하게 관리해 주는 것이 거북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 중 하나라고.
습도를 맞춰주고 나니 다시 켜지는 램프 고장인가? 이 육지 거북이 같은 경우는 온도를 항시 30도에서 32도 정도로 맞춰주셔야 되는데 이 온도를 맞추려면은 이제 어떤 온도 조절기라는 장치가 하나 필요해요. 그 온도 조절기로 인해서 스팟램프를 알아서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온도를 제가 지정하는 온도에 맞출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습도뿐 아니라 온도도 중요해 자동으로 조절하고 밖에서 광합성이 어려운 대신 자외선 램프도 설치해 비타민 D를 흡수할 수 있도록 했다. 잠시 후 부자농부가 일하느라 정신없는 사이 호기심에 서랍을 열어보는데 서랍 속에 뭔가 들어있다. 왜요? 아니 그 서랍을 왜 그렇게 열고 그러세요, 왜 그거를? 놀란 가슴 부여잡고 다시 보니 뭐야 이게 갑자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서랍장에 있는 애들이 다 도마뱀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서랍장 안에 도마뱀들이 한두 개가 아닌 이 서랍장에 도마뱀들이 다 들어있다는 부자농부. 실제로 서랍을 열어보니 각 칸마다 진짜 살아있는 도마뱀들이 들어있었는데 부자농부는 육지 거북이뿐 아니라 도마뱀도 키우고 있었다. 그 레오파드 게코라는 도마뱀인데 이제 야행성이라서 이렇게 밀폐된 사육장 이런 사육장에 키워야지 더 건강하게 더 잘 자랄 수 있어요. 얘들은 이제 모양도 다르고 다 종별로 색깔이 다 달라요. 이 도마뱀들은 성격도 굉장히 순해요.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만져도 깨무지도 않고요. 이렇게 피부도 굉장히 곱고요. 난 무서운 도마뱀 아니야. 그런데 부자농부는 왜 서랍장에서 도마뱀을 키우는 걸까? 일단은 이런 서랍장에 두게 되면은 습도 관리도 좀 편하고요. 그리고 바닥에 이제 열선이에요. 그래서 이 온도도 제가 원하는 세팅의 온도로 유지를 시킬 수 있고요. 이 친구들은 적정 사육 온도는 29도에서 30도예요. 서랍장에서 키우는 야행성 도마뱀뿐만 아니라 낮에 주로 생활하는 주행성 도마뱀들은 유리로 된 사육장에 이 작은 상자들 속에는 희귀 반려동물 마니아들 사이에서 인기라는 작은 몸집의 뱀들과 반려개구리 팩맨도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데리고 있는 이 파충류나 양서류, 이 동물들을 다 합치면은 시가로 치면은 한 10억 원 정도의 아이들이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의 몸값만 10억 원? 그날 오후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이곳. 호기심이 많은 학생부터 성인까지 희귀 동물을 찾는 손님의 연령층은 다양했다. 거북이 사러 오셨나 봐요. 네네네네. 그럼 거북이 어떤 매력 때문에 좀 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일단 거북이가 엉금엉금 걸어가는 것도 너무 귀엽고 밥 먹는 것도 조금씩 이게 먹는 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거북이는 수명이 일단 장수에 하는 생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보통 한 평균 70년 이상 사니까 50년 이상은 괜찮죠. 개나 고양이와는 다르게 많은 지식과 정보가 필요한 희귀 반려동물들. 요즘 들어 상담하는 손님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데 요즘에는 이제 국내에 좀 많이 대량으로 유통이 되면서 분양가도 많이 내려갔고요. 그래서 지금 남녀노소 상관없이 이제 다양한 연령층으로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찾으세요. 몇 년 전만 해도 일주일에 손님이 한 명 올까 말까 했던 이곳에 지금은 일주일 평균 방문자 수만 300여 명이라고. 감사합니다. 잘 키워. 네. 잘 가. 안녕히 계세요. 키우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연락하고. 네. 잘 키워. 분양으로 인한 수입은 얼마일까? 한 달에 1억 1천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요. 1년이면은 13억 2천 정도 나오는 거죠. 분양으로만 13억 2천만 원? 희귀 반려동물 분양으로 13억 원이 넘는 연매출을 내고 있는 최재혁 부자농부. 그날 오후
다시 축양장을 찾은 부자농부. 이번엔 무슨 작업을 하는 걸까? 아까 보셨으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서랍형으로 되어 있는 사육장이 있어요. 그 사육장을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하는 거예요. 도마뱀들이 칸칸이 있던 서랍장. 이 서랍장을 직접 만든다니. 도마뱀에게도 남다른 애착이 있었던 최재혁 부자농부. 그는 직접 아이디어를 내 서랍장을 만들어 도마뱀을 키웠는데 이 서랍장이 손님들의 입소문을 타고 제작 판매까지 이어졌다고. 층마다 설치한 열선이 잘 작동하는 것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부자농부. 네, 지금 보시면은 열이 정상적으로 잘 방출이 되고 있어요. 따뜻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 30분 만에 뚝딱 완성한 서랍형 사육장. 목공일을 이제 배우긴 배웠죠. 군대에서. 네, 군대에서 이제 작업을 워낙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배웠던 그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에 나와서 접목을 시키는 거죠. 크기별 용도별로 손님의 취향에 맞게 주문 제작이 가능해서인지 인기가 많다는 서랍장형 사육장. 필요해서 만들었던 것이 부자농부에게 수익으로 이어졌다. 관련 용품으로 인한 매출도 높다는데 이 용품만으로는 이제 저희가 한 달에 5천만 원 정도의 이제 매출이 발생이 되고요. 요 사육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연에 한 4억 8천 정도라는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품 및 사육장 판매로 10억 8천만 원? 희귀 반려동물 관련 용품 판매로 10억 원에 가까운 매출을 내고 있는 부자농부. 최재혁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신기할수록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두 번째, 사랑으로 키우면 황금알을 낳는다. 희귀 반려동물로 연매출 약 24억 원을 달성한 최재혁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전의 부자농부란 안 되면 되게 하고 되면 더욱더 되게 하는 게 그게 역전의 부자농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해왔고 지금 이렇게 저도 열심히 달리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희귀한 동물, 이런 파충류, 양서류 같은 동물들이 전 국민들이 다 키울 수 있게끔 굉장히 저도 더욱더 노력을 할 겁니다. 가족을 잃은 가슴 아픈 시간이 있었지만 씩씩하게 극복하고 쉬지 않고 노력했기에 성공한 최재혁 부자농부. 당신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